2025년 세제 개편안이 나왔습니다. 자산관리 편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리풀 전문위원 이장원 세무사입니다. 지금 막 세제 개편안 엠바고가 풀렸습니다. 받아보고 내용을 쭉 살펴봤습니다. 우선 자산관리 측면에서 이제 가장 많이 서초구 세무과에 물어보시는 게 상속세, 그다음에 주택 관련, 그다음에 주식 관련 이런 문의들이 많으셔가지고 순차적으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상속세는 우선 어떻게 되었느냐? 개정이 되진 않았습니다. 개정 사항이 없었고요. 기존에도 계속 논의는 있었어요. 2024년 12월, 그다음에 2025년 3월에 뭐 세제 개편안, 유산 취득세로 바꾸겠다 이런 것들이 올라왔었는데 지금은 개편안이 결국은 올라오지는 않았습니다. 상속세랑 증여세에 대해서 결국은 개편이 안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미리 좀 준비하시는 마음이 좀 많으실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부동산 관련된 증여 문의가 많으실 건데 이런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좀 알아보시는 게 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한편으로는 좀 들었습니다. 이제 세제 개편안 이제 취지를 밝힌 바에 의하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지금 조세 부담률이 좀 낮은 상황이고 감세 정책이랑 구조적 여건이 변화가 돼서 세액 기반이 약화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갈무리가 필요하다라는 의견 때문에 개편이 안 된 것도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최근에 경기가 좀 확실히 안 좋긴 했죠. 그리고 2년 연속 국세 수입도 감소가 됐었습니다. 개정 취지를 그렇게 밝혔기 때문에 상속세랑 증여세 개편은 당분간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는 주택세금 말씀하셨었죠. 건드리지 않겠다라고 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떤 거냐면 말 그대로 진짜로 개편이 하나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정대상 지역인 서초구 같은 경우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중과세가 계속 유지된다라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취득세는 지방세이기 때문에 다음 달에 개편안이 나오겠지만 취득세는 계속 중과세가 유지되고 있죠. 조정대상 지역은 두 번째 주택 살 때부터 국민주택 규모 이하면 8.4%, 초과되면은 9%, 그 다음에 3주택부터는 12.4%, 아니면 면적이 넓으면 13.4%의 세율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비조정대상 지역은 3주택, 4주택부터 적용받는 걸 조정대상 지역은 두 번째 주택부터 적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원리죠. 자, 그 다음 종합부동산세도 마찬가지죠. 3주택부터는 과세 표준이 좀 높으면 10억 초과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과세가 적용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서초구에 있는 많은 이제 아파트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는 종합부동산세가 점점 부담으로 와닿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한편으로 좀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한시적으로 중과 유예가 되고 있죠. 그래서 2026년 5월 9일까지만 보유기간 2년 이상인 아파트, 주택을 팔았을 때만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일반 세율을 적용해 줍니다. 자, 이것이 이제 연장될지 안 될지 여부는 사실 지금 말하기엔 섣불르죠. 왜냐하면 결국은 이거는 매년 1월쯤에 이제 경제정책 방향 때 말을 했었던 방향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식으로 이걸 이제 풀어서 말해줄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하반기에 이제 주택시장, 부동산 시장을 보고 나서 결정할 바라고 생각이 돼요. 어쨌든 그러면 이제 계속 지금 중과세적인 영향은 미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좀 고민을 하고 포트폴리오에 대한 생각을 좀 가져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제 지금 서초구청 같은 경우는 이제 아파트가 전부 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양도 아니면 양수가 생각보다 쉽지 않은 상황이다. 거기다 대출 규제까지 있으니까 다양한 면들을 좀 꼼꼼히 살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자본시장인 주식 관련해서는 이미 언론을 통해서 많은 개편안을 접하셨을 겁니다. 이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된 바대로 됐습니다. 개편이 됐어요. 고배당 상장법인으로부터 거주자가 받는 배당 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세로 이제 같이 과세하는 게 아니라 분리과세로 따로 세금 매겨주겠다라는 거 개편이 됐는데 이게 이제 2천만 원 이하까지는 기존의 14%, 2천만 원 초과하면서 3억 원까지는 20%, 3억 원 초과는 35%로 이제 개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 더 알아두셔야 될 게 적용 기간을 설정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2025년도는 적용을 받는 게 아니에요. 자, 2026년도부터 2028년도까지 사업연도에 귀속되는 배당분에 대해서만 적용이 됩니다. 이게 추후에 연장이 계속 될지 여부는 제가 봤을 때는 이 상장법인들의 고배당 정책에 대한 움직임을 보면서 결정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주식 관련 세금도 이제 덩달아 이제 개편이 됐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증권거래세죠. 증권거래세가 2023년 수준으로 환원이 됩니다. 코스피는 0%, 그 다음에 농어촌 특별세 0.15,
코스닥 0.15였던 것이 예전 수준으로 돌아가서 코스피가 0.05, 농어촌 특별사 0.15, 코스닥이 0.2%로 상향이 됩니다. 이 코스피가 다시 이제 과세가 됐다라는 점이 어찌 보면 이제 주식 하시는 분들에겐 영향이 좀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배당 정책으로 몰아가는 거니까 이제 4848 말 그대로 4989, 4989를 좀 횟수를 줄여라라는 취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대주주 상장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도 종목당 보유금액 50억 원에서 이제 10억 원으로 환원이 됩니다. 이 부분에 따라서 연말에 또 4848 많이 하겠다라는 생각이 한편으로 듭니다. 대주주 상장 주식 양도소득세는 어떤 사항이냐면 이제 대주주일 때만 상장 주식 사고 팔 때 그 일정 범위를 벗어난 분들에 한해서만 이제 양도소득세를 부과를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이제 개미 투자자분들은 전혀 여기에 부합하지가 않죠. 왜냐하면 한 종목에 대해서 이게 지분율로는 뭐 코스피, 코스닥 뭐 이런 것들 나눠봐야 되는데 1%, 2%, 4%예요. 지분 비율을 상장 법인은 이 정도를 갖고 있는 거는 이제 엄청난 투자 금액일 때만 가능하기 때문에 거의 존재하지 않죠. 대부분 그래서 보유 금액으로 요건이 걸립니다. 그래서 50억 원? 한 종목에 50억 원 하시는 분들은 이제 개미 수준을 좀 벗어나신 분들인데 이런 수준이 높았기 때문에 여기 부합하는 분들이 많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걸 다시 10억 원 기준으로 바꾸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양도소득세, 상장주식 부과 기준에 부합하시는 분들이 좀 더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결론적으로 종합을 해보면 자산관리 쪽에서는 이제 상속세는 개편이 안 됐고 주택은 중과세 계속 유지되고 있고요. 주식 쪽은 이제 긍정적인 것도 있지만 증권거래세나 대주주 기준으로 세금이 잠깐 주춤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한편으로는 해봅니다. 자, 어찌됐든 이 세제 개편안에 대해서 다양한 얘기들이 의견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생각이 있으시면은 댓글도 한번 남겨보시면 이제 서로 의견을 교환하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영상 도움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또 다른 컨텐츠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